유럽연합이 대륙 밖으로의 백신 수출 통제라는 초강수 조치를 예고하면서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캐나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 차질을 이유로 백신 공급을 지연시키자 불이 난 이유가 제3국으로의 백신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유럽연합 산하의 모든 제약사는 제3국의 백신을 수출하고자 할 때마다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현재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벨기에 등의 백신 생산 시설을 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화이자로부터 백신을 공급받는 캐나다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26일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EU의 백신에 대한 수출 규제 위협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백신 공급은 차질 없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트루도는 백신 운송 일정이 다소 변동을 보일 수 있지만 캐나다 정부가 설정한 중단기 목표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차 확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는 1분기 말까지 화이자로부터 400만 회분, 모더나로부터 200만 회분의 백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정부는 이번 주 벨기에 화이자 공장의 일시 폐쇄로 인해 캐나다로의 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미국 제약사 모더나로부터 확보한 백신 물량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BC주 주택시장이 BC 역사상 최대 호황을 누렸던 2016년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BC 부동산협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1-22 BC 주택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BC 지역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크게 급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15.5% 증가해 총 10만 9천 건의 판매량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2018년과 2019년 기록 수준을 초과한 2020년 거래량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2021년에 예상되는 주택 판매 급증은 주로 로어 메일랜드와 남서부 지역에서의 거래 활동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는 올해 전체주 주택 거래량이 2016년의 높은 시장 상황보다 약간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의 기록적 성장은 특히 서리, 랭리, 노스델타, 화이트락 등 메트로 밴쿠버의 동쪽 지역 사회를 포함하는 광역 밴쿠버와 프레이저밸리 관할 지역에서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광역 밴쿠버는 지난해 주택 판매가 3만 1,611대로 23% 증가했고 평균 가격은 106만 6천 달러로 8% 오른 바 있습니다. 올해는 주택 거래가 3만 8,500건으로 21.8% 증가하고 MLS 평균 집값이 112만 달러로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레이저밸리에서는 코로나19가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더 큰 집을 찾는 바이어들에 의해 지난해 경험한 강력한 성장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주택 거래가 9만 8,850건으로 9%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에는 시장 상황이 소폭 둔화되겠지만 거래 활동은 여전히 2020년보다 많고 2017년과 비교해도 크게 낮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재난지원금인 BC Recovery Benefit 신청이 지난 12월 중순부로 시작된 이래 접수를 마친 신청자의 70% 이상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C 재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BC 주민 160만 명이 접수한 신청서가 자동 승인된 가운데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약 42만 9천 명의 신청자가 심사 과정에 여전히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접수된 신청서는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비교해 개인의 신원과 수입 그리고 거주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재검토받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제공된 번호가 정부가 파일에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거주지가 변경되었거나 개인이 다른 관할 구역에 세금을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재무부는 정부가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은 나머지 신청서들을 손수 검토할 수 있도록 150명의 직원들을 새로 배치했다며 지금까지 재검토 과정에 있는 신청서 중 8만 2천 개가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BC 정부가 지원금 신청을 위해 제출을 요청한 증명서류로는 2019년 세금 신고 통지서 사본과 신분증 그리고 전화요금 고지서와 같은 서류들인데 현재까지도 BC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제출 서류의 오류를 확인하거나 CRA에 등록된 개인정보와 신청서의 일치 여부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난동을 피우던 남성을 제지하다가 다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밴쿠버 경찰 BPD에 따르면 지난 26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법원에 입장했습니다. 법원 보안 요원은 이 남성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법원에서 나가달라는 권고에도 불응했습니다. 법원에 있던 BPD 소속 2명의 경찰이 호출을 받고 도착해 이 남성에게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에 불응했고 난폭해지기 시작했는데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 1명을 발로 차고 심지어는 경찰이 갖고 있던 총기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이 남성은 한 경찰 위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경찰의 다리뼈가 부러지게 됐습니다. 부상을 입은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황이지만 몇 달간의 휴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BPD는 밝혔습니다. BPD는 경찰을 상대로 난동을 피우다가 결국 경찰에게 중상을 입힌 이 53세 남성을 폭행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230의 벌금 티켓을 부과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